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도 좀 이제 투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25년 10월 초에, 일본 자유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죠. 이게 이제 다카이치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향후 이제 경제나 재정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었었는데요. 시장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일본 주식 지수가 급등했고 엔화는 이제 급락했습니다. 이제 일본 채권 수익률이 이제 상승하다가 좀 하락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0엔 선까지 이제 급락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다카이치가 과거에 발언한 통화 완화 선호와 재정 확장 정책을 기대하게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기조 등 죽은 아베의 어떤 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되게 많고요. 즉 시장 참여자들은 다카이치 체제 하에서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것이고 이제 BOJ도 금리 인상보다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가 환율과 주가나 채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요. 엔화 약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금리 인상과 엔달러 160까지 내려갔던 초약세에서 140불대까지 진입을 성공했지만 다시 150불로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이런 배경에는 정부 정책 기대와 통화 완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다카이치가 이제 과거 발언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은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인물인 만큼 시장에서는 그녀가 총리 권력을 갖게 되면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이제 비둘기적 완화적 스탠스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억제하거나 더 완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엔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제 금리 차 역전 및 자본 유출 압력을 살펴보면은 환율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의 문제는 아니고 금리 차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반면에 일본이 금리 인상 여지를 좁히거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면 일본과 이제 외국 간의 금리 프리미엄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화 채권 수익률이 매력이 낮아지면서 외국 자본이 더 수익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지는 구조죠. 따라서 이제 자본이 엔화 자산에서 빠져나가거나 외국인이 엔화 자산을 팔고 달러와 외국 통화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게 엔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외환시장은 이제 기대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다카이치 체제 하에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널리 갖게 되면 선물 안에서 해지가 들어오고 이제 외환 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엔화 매도 포지션이 구축됩니다. 이렇게 기대가 선반영되는 흐름이 실제 환율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수출이나 경상수지 측면에서 이제 매력 변화를 살펴보면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수출 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익을 엔화로 환전할 때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수출주 강화 기대와 엔화 약세 트레이드를 더욱 유인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요. 종합적으로 다카이치 부상은 통화 완화 기대가 나타나고 금리차 압력이 다시 올라가면서 자본 유출 압력과 심리 기반 엔화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 기업은 수혜를 보면서 이제 엔화 약세 및 일본 주식시장의 급등이라는 흐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부상 직후 시장에서는 엔화가 달러 대비 1.5%에서 2% 수준 급락했고 그렇게 엔달러 환율은 150선에서 치솟는 모습을 보였죠. 엔화 약세가 일본 주가 강세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주식시장이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간극을 연결해주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급등한 것은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고요.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의 대표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해지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반도체 등 글로벌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외화 매출이 엔화로 환전될 때 유리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 예상은 수출 중심 대기업 중에서 강하게 나타났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산업기계 관련 기업 주가가 다카이치 부상 직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낮은 금리 환경 유지 기대감이 중요한데 만약에 BOJ가 금리 인상을 미루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낮은 금리 환경은 자산 가격 상승에 우호적입니다. 주식 투자가 부담이 덜해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우려하는 거긴 한데 주가에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UBS 같은 주요 기관은 다카이치 체제로 인해 일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본 시장 반등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전파 경로인데 이게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같이 상승할 수가 있는지 보면 글로벌 자금 흐름 전환을 생각해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지금까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제 엔 약세와 일본 저금리로 투자자들은 국경을 넘어서 다시 수익기를 찾기 때문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다시 시작됩니다. 만약에 일본 주식이 정책 기대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 전 세계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시장의 주식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되고 전반적인 리스크 자산 선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통화 완화와 재정 부양 기대는 경기 확장 기대를 수반하고요. 이는 위험 자산,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 등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이나 수출 제한 기업이 강세를 보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하면서 다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카이치의 등장으로 일본은 완화하고 다른 나라는 긴축 또는 중립 기조라는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반면에 일본은 완화 기조를 지속한다면 투자자들은 일본 쪽 자산에 일부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 차별화는 글로벌 금융 흐름상 일부 자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근데 사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과 특히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점이라면 이런 일본발 정책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확대의 징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미일 간의 금리 차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유동성이 긴축될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미루고 현 금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금리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에 있는 일본의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흐름이 좀 이제 차단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에도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아베노믹스의 엔화 약세를 살펴보면 주가 랠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과거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기와도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제 아베 시절에 공격적인 금융 완화를 떠올려 보면은 재정 부양과 구조 개혁이라는 정책 조합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2년, 13년경에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대폭 확대되면서 엔화가 급락했고 주가는 급등했거든요. 또 13년 상반기에도 이제 니케이 지수가 약 22% 정도 상승을 했고 엔화도 같은 기간에 25% 약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 기대로 통화가 완화되고 엔화가 약세되고 기업 수익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면은 주가가 실적 대비 과열되는 구간이 될 수는 있어요. 이후 실적 불확실성이 드러나면 조정 압력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기업 실적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또 빠르게 올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본에서 다카이치 내각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 약세와 일본 주식 급등이 나타난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정책 기대로 인한 통화 완화 재정 부양 기대로 일본의 엔화 약세로 환율 약세가 가져다주는 수출기업 기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을 해줬고 일본 주가 상승과 글로벌 자금 흐름이 전환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거죠. 그래도 단기간의 급등과 인플레이션 추이를 봐야 하는데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이 실질 인플레이션 압력을 얼마나 키우는지 봐야 하고 그에 따라 BOJ의 대응 가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채권금리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데 일본 국채 수익률 흐름을 보면은 이제 현재 10년물 금리는 살짝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 최고 금리를 계속 뚫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연 통화 정책만으로 금리가 안정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과 그로 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가능성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